자, 17년 11월 모의고사 기말고사 대비 진행하도록 할게. 자, 28번 먼저 보자. 자, 일단 주제 먼저 보면 그 인상주의 학파들이 그린 그림들이 있잖아. 인상주의 학파들이 그린 그림이 사실상 이제 보기도 편하고 되게 친숙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정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팬들에게 쉽지 않게, 그러니까 팬들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 작품을 보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내용인 거야. 일단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인상주의 학파들이 그린 그림들은 probably 아마도 가장 인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도 미술 전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인상주의가 어떤 특징을 지녔는지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풍경화들 있잖아. 보기 편한 어떤 좀 따스한 색채를 지니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인상주의 학파 그래서 이미지 한번 눌러봐. 되게 친숙하고 익숙하고 뭔가 그림들이 좀 따뜻해. 그러니까 이제 보기도 편하고 인기도 있지 사실상. 자, it is an easily understood art. 그 인상주의 학파들이 그린 그림들은 쉽게 이해되는 작품들이래. 쉽게 이해되는 작품들. Which doesn't ask the viewer toward her to understand the immediately 라고 그랬어. 해석하면 이 목적어, 그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굳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막 깊숙이 생각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쉽게 이해가 되는 작품들이다 이 말이지. 당연히 뭐 하기에는 그 어떤 형상, 이미지, 그 그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목적어인 그 작품을 관찰하고 작품을 보는 일반 사람들이 뭔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생각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쉽게 이해되어지는 작품들이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 봐. 인상주의라는 것은, 또는 인상주의 학파들이 그린 이 그림이라는 것은 보기에 편하다 이 말이지. 보기에 편하다. 물론 사전적 의미로 그 편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분명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위에 따옴표가 있는 거야. 보기에는 편해. 어떻게? 어떤 여름의 장면들 또는 따스하고 밝은 색상들이 그 작품을 보는 우리들의 시선, 우리들의 눈에 매력거리를 제공해 주면서. 다시.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구문 한번 보면 with, 명사, 그리고 뒤에 분사가 나와. 그러면 이 명사가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 명사, 목적어가 뭐뭐 한 채로. 지금 이 명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It's summer scenes and bright colors지. 즉 여름의 어떤 장면, 여름의 장면이라는 건 뭘 얘기해 주는 거야? 그만큼 어때? 뭔가 따스하고 뭔가 보기 좋잖아. 화려하고 이런 여름의 좋은 장면들, 그리고 밝은 따뜻한 색상들이 우리 눈에 그 작품을 바라보는 우리 눈에 매력거리를 제공해 주면서 되게 보기 편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it's important to remember. 기억하는 건 중요해. 뭘 기억해? 이런 새로운 형태의 그림이라는 게, 이런 새로운 방식의 그림이라는 것이 도전적이더라 이 말이지. 누구한테? 대중들에게. 대중들에게 도전적이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분명히 어두운 구석도, 조금 불편한 구석도 있다는 거야. 어떤 부분에 있어서 not only A but also B. 해석하면 방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 그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보여지는 것, what was shown, 보여지는 것, 즉 그 그림 안에, 그 화폭 안에 어떤 그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장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장면들이, 그 그림들이 만들어지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도 대중들에게 있어서 뭔가 도전적이다. 그러니까 도전적이라는 거는 앞서서 얘기했던 편안함을 준다 그랬지. 그치? 그에 반해서 뭔가 도전적이라는 것은 불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 이거야. 근데 그 불편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 그 작품이 만들어지는 방식, 그리고 또한 보여지는 것, 그 안에서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도 대중들에게 도전적이고 불편함을 제공했습니다. 됐지? 자, 구체적으로 보자. 자, they, 여기서 they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대중들이야. 자, 대중들은 had never seen such informal paintings before. 그 대중들은 이전에 formal이라는 게 형식적인이야. 형식적인. 뭔가 격식을 갖춘. 근데 informal하면 형식적이지 않은, 격식을 갖추지 않은, 즉 어떤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은 그런 그림들. 형식을 받지 않은 그런 그림들을 본 적이 없는 거야, 이전에는. 이전의 그림들은 어떤 형식이 있었고, 틀이 있었고, 어떤 구조가 있었고, 나름대로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형태가, 형식이 있었는데, 전혀 형식적이지 않은, 구애를 받지 않은, 자유분방한 이런 그림을 전에 본 적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대중들 눈에는 챌린징했겠지. 뭔가 좀 불편했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the edge of canvas. edge of canvas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이게 화폭이다 그러면 요 가장자리들 이런 이게 지금 그림을 그리는 뭐 캔버스 스케치북이다 그러면 이런 가장자리들 됐지? The edge of the canvas 그 그림을 그리는 그 캔버스의 이 가장자리들은 장면을 잘라버렸대. In an arbitrary way 좀 더 어떻게 임의적인 방식으로 마치 뭐처럼이냐면 카메라로 스냅 사진을 찍은 것처럼 카메라를 가지고 스냅 사진을 찍은 것처럼 무슨 말이냐면 어떤 풍경이 있어 그럼 그 풍경을 다 담는 게 아니라 마치 풍경이 있는데 특정 부분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잘라버린 것처럼 그러면 그 가장자리는 어떤 느낌이 드는 거야? 그 화폭 안에 뭔가 다 그린 게 아니라 뭐가 있으면 그냥 잘라버린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다 안 나오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 이해가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로 이해가 되지 않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구체적인 내용적인 측면을 이해하려면 한번 네이버든 구글이든 검색해서 그 작품들을 한번 봐봐. 이미지 작품들을. 그러면 쉽게 이해가 돼. 됐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앞서서 그림들이 온화하고 따스한 느낌의 보기 편한 부분이 있다 그랬어. 분명히 장점이 있다 그랬어. 그거에 반해서 그림이 그려졌던 방식 너무 인포멀했잖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어서 가장자리들이 잘려 있는 마치 카메라로 스냅 사진을 찍은 것처럼 마치 스냅 사진으로 찍힌 것처럼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좀 불편한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그치? 자, 그 다음 문장. The subject matter, 소재들은 이제 어떤 것들을 포함시키고 있었냐면 어떤 풍경의 현대화, 풍경의 어떤 현대적인 모습. 모던이 현대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더니제이션 하면 현대화, 즉 현대적인 모습들을 담고 있어서 이를테면 레일웨이, 뭐 기차나 또는 팩토리, 과거에 없었던 이런 공장들, 됐지? 그러니까 지금 기차나 과거에 없었던 공장들, 즉 풍경의 어떤 현대적인 모습을 담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앞서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림들인 거야. Never seen before.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 봐. Never before had these subjects been considered appropriate for artists. 자, 문장 해석하면 이런 주제들은 이전엔
이전엔 이런 주제들이 동사는 had been이 동사지, 그치? had been considered까지. 근데 왜 지금 주어랑 동사 위치가 바뀌었냐? 부정부사. 결코 뭐뭐 하지 않다라는 부정부사를 강조하려고 문장 앞에 갖다 놓고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장들 같은 경우는 이 문장의 핵심 문장인데다가 문법적으로도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해줘야 돼. 다시 해석하면 이런 소재, 이런 주제들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never, 단 한 번도 이 예술가들에게 적합하다고, appropriate, 적절하다고 여겨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작품들, 이 예술가들에게 단 한 번도 적절하다고 여겨진 적이 없었다라는 건 예술가들이 이런 그림들을 안 그렸었고 안 그렸었기 때문에 대중들도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지, 그치?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무슨 내용이냐? 자, 인상주의 학파들이 그린 그림들 분명히 보면 알겠지만 되게 따뜻하고 보기가 편해. 색상도 그렇고 어떤 그 장면들 자체도 되게 매력적이야. 근데 분명히 불편한 점들이 있더라 이 말이지. 챌린징, 우리한테 도전적인 면도 있더라. 그게 뭐냐? 형식이 너무 인포멀하다는 거야. 형식이 없는 거야. 구애를 받지 않고 너무 자유분방하게 그림을 그린 거야. 그리고 그림을 딱 보면 알겠지만 가장자리들이 마치 잘린 것처럼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가장자리를 잘라버린 것처럼 그 한 폭에 완벽하게 다 담겨져 있지가 않은 것처럼 느껴져. 됐지? 그리고 소재 또한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기차나 어떤 공장의 모습들, 그 시대, 그 당시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 현대화된, 이전에는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은 소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챌린징을 줬다라는 내용이 있지. 그치? 자, 29번. 자, 일단 내용 먼저 보면 세상 물정에 밝은 젊은이들을 학업으로 이끌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누가? 이 세상이 또는 어떤 학교 당국이.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 살아보면 또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야. 공부만 잘 못할 뿐. 정확히 말하면 성적이 안 좋은 것 뿐이지 그 이외의 부분에서 특히 머리를 쓰는 부분에서는 너무 똑똑하고 현명하다는 거야. 특히 학교를 벗어난 일반인들이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제대로 교육시켰으면 또는 교육시키면 엄청나게 큰 인재 자원, 인적 자원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 말이지. 그거와 더불어 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세상 물정에 밝다.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건 공부를 했어도 성공한 아이들일 거야. 그치? 성공할 수 있었겠지.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공부를 못했고 그래서 어떤 충분히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시켰으면은 훌륭한 사람이 됐을 수 있었던 사람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다는 내용들인 거야. 가볼게. 자,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a young person street smart, 되게 엄청나게 street smart라는 건 길거리에선 똑똑한,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세상 물정에는 엄청 밝어. 세상 물정에는 엄청 밝지만 학교에서는 가난하게 한다라는 건 제대로 공부 또는 제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는 이런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10대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 분명히 그런 애들 있지. 그치? 성적은 안 좋은데 성적 이외에 다른 면에서는 정말 뛰어난 사람들, 뛰어난 친구들이 있잖아. 그치? 자, 우리는 생각해. 뭐라고 생각하냐면 it's a waste. 낭비라고 생각한다. 뭐가 낭비라고 생각하냐? 자, 보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삶에 있어서 이 문장의 주어, 대절의 주어는 원이고 동사는 seems야. 삶에 있어서 매우 많은 것들에 대해선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스트리트 스마트야. 스트리트 스마트.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매우 많은 것들에 관련돼서는 매우 현명하고 똑똑한 이 사람들이 seems unable to apply that intelligence to academic work. 그 지능을 학업적인 부분에는 그 지능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다. 또는 적용할 수 없는 듯 하다. 그치? 제대로 적용할 수 없는 듯한 것은 낭비라는 걸 알고 있어. 다시 해석할게. 다시. 우리는 알고 있어. 낭비야, 낭비. 뭐가 낭비야?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삶에서 매우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현명하고 지능이 있어. 즉 세상 물정에 밝은 이 사람이 그 똑똑한 지능을 학업적인 부분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일종의 낭비이자 일종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제대로 그 사람의 능력을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국가에서 낭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그치? 그 다음 문장. What we don't realize.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 대디한데 학교와 대학이 might be at fault.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 뭐 하는 데 있어서 for missing the opportunity. 기회를 잡고 기회를 놓치는 데 있어서 어떤 기회야? To draw such street smarts and guide them toward good academic work. 그 세상 물정에 밝은, 즉 학업만 빼고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학생들을 draw가 끌어당기라는 뜻이야. 이끌고, 그리고 그들을 어딜 향해서? 좋은 학업적인 작업, 학업적인 부분을 향해서 이끌도록 하는 이런 기회를 분명히 학교나 대학교가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중고등학교 나아가서 대학교가 might be at fault,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지. 다시 갈게. 자,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부분은 대디한데 학교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무슨 잘못? 기회를 놓치고 있더라 이 말이지. 어떤 기회? 그렇게 세상 물정에 밝은 똑똑한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라는 건 학교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흡수시켜야 되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좋은 어떤 학업적인 성취 또는 좋은 어떤 이 학업적인 부분으로 이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깨달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지. 됐지? 자, 그 다음 문장 어순배열 나왔으니까 잘 봐야 돼. 자, nor 부정어야. 주어 동사가 지금 도치가 돼 있지. 부정어 때문에 아까 앞서서도 얘기했지. 28번에서 자, 우리는 중요한 이유들 중 하나를 또한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노가 부정이야. 부정이니까 뭐뭐 하지 못하다. 우리는 또한 중요한 이유들 중 하나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냐? 왜 학교와 대학이 그 세상 물정에 밝은 그 똑똑한 그 학업적인 부분 이외의 모든 부분에서 똑똑한 세상 물정에 밝은 이 젊은 사람들의 지적 잠재력을 간과하고 있어. 대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간과하는 중요한 이유들 중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자, 우리가 중요한 이유들 중 하나를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들 중 하나가 뭐냐?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그 세상 물정에 밝은 그 학생들의 어떤 지능적 잠재력을 간과하고 있어. 사실 간과하고 있어. 분명히 알고 있지만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들 중 하나를 우리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왜 그러는지 보자. 사실, 어떤 사실? 우리는 이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라는 건 이 지문 문맥상 무슨 내용이야? 공부는 못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이 세상 물정에 밝은 이 학생들을 안티가 반사회할 때 반이잖아. 지적인 걱정거리와 연결시켜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나 고등학교가 머리는 좋은데 세상 물정엔 밝은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제대로 공부시켜서 국가의 인적 자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뭐 때문이냐? 우리가 또는 학교 당국이 이런 사람들, 이런 학생들을 오히려 반지적인 걱정거리로만 연결시켜버리고 생각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똑똑한 애들의 지적인 잠재력을 간과해버리는 거야. 자, 마지막. 이 지문은 좀 어려운 지문이기 때문에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설명해 주겠지만 여러분들 좀 여러 차례 복습해야 돼. 자, 우리는 교육적인 삶. 됐지? 그 다음에 life of the mind. 좀 생각이 있는 삶을 너무 진짜 좁게, 너무 편협하게 연관 지어버리는 거야. 뭐와? 과목,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그 다음에 텍스트,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교과서와만 한정짓고 연결시켜버리는 거야. 어떻게? 폭넓게 연결시키는 거야? 아니면 너무 좁게, 한정적으로 연결시켜버리는 거야. 좁게잖아. 다시, 우리는 교육적인 삶 또는 생각이 있는 삶이라는 이런 삶을 너무 편협하게 뭐와만 연결시켜버리는 거야.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교과서. 됐지?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질적으로 중요하고 학업적이라고 여기는. 여러분 생각해봐. 국영수 사과, 국영수 이런 과목들. 됐지? 그리고 국영수 안에 있는 교과 내용들.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니? 우리는 그게 본질적으로 중요하고 이게 본질적으로 학업적이다라고만 여기잖아. 이것들만이. 우리가 이렇게 여기는 이런 과목들과 교육적 삶을 연결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적 삶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본질적으로 중요하고 학업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과목들, 이런 교과 내용들하고만 너무 편협하게 연결시켜버린다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학교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교육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생각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우리가 교육적인 삶, 생각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건 다 이런 것들만 생각하잖아. 무슨 말이 이해되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분명히 여기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낭비라는 걸. 뭐가 낭비인 거야? 뭐가? 똑똑한 애들, 똑똑한 사람들, 공부 이외에 세상 물정에 밝은 학생들이 그들의 지금 지능, 지식을 학업적 부분에 제대로 적용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이 정말 낭비잖아.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깨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그것만 알면 뭐하니? 학교에서 얘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은 또 못 깨닫고 있는 거야. 근데 왜 학교에서 얘네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얘네들의 지적 잠재력을 간과해버리냐? 오히려 세상 물정에 밝은 애들, 학업 성적이 안 나오지만 세상 물정에 밝은 애들을 뭘로만 바라보는 거야? 오히려
지적인 걱정거리로만 연결시켜 버리는 거야.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 교육이라는 것을 너무 학업에서 학교에서만 배우는 교과서하고만 연관 지어버리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인 거야. 됐지?